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어 지금 온도 괜찮으신가요? 뭐 에어컨 틀어져 있고. 네.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제가 천천히 진행하고 아까 연구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녹화를 해서 따로 또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는 제가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따라하시기 전에 뭐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좀 천천히 하고 또 녹화본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흥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인 이정훈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목이 되게 거창한데 어 AI 디지털 활용 역량이라는 게 개인마다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교감 선생님 로그인하는 거 같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감 선생님은 이제 로그인하는 법이나 이런 거는 잘 아시는 분이 있고 또 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저희 이제 학교 현장이나 특히 또 관리자로 가시면 워낙에 요즘에 AI나 이런 디지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익숙하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AI 디지털이라는 말을 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 많이 들지 않으세요? 먼저 생성형 AI의 붐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아시다시피 챗GPT였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얼마 안 돼 얼마 안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그냥 '챗GPT가 단가 보다. 좀 챗GPT만 열심히 쓰면 AI를 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과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이 뭐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하는데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제가 봤을 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구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걸 배워보시면서 이런 기능을 응용하면 뭔가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겠다. 혹은 구글에 없는 기능을 내가 AI를 한번 다뤄봤으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이걸 쓰면 되겠다.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기준은 구글 위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목표는 저희가 AI 디지털 도구의 특성을 이해하고요. 아마 이미 써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고 특히 구글에서는 어떤 기능이 제공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AI 디지털 시대에 잘 다룰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 드렸고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게 크롬북이라고 하는 기기거든요. 이거를 학교에서 쓰는 데도 지금 많습니다. 이 크롬북은 구글 전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 하실 때 로그인 다 하셨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네. 혹시 이따가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크롬북은 처음 로그인부터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모든 게 구글 기반입니다. 그만큼 구글은 그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써보셨겠지만 문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클래스룸이라는 수업도 있고 거기에 뭐 노트북 LM이나 뭐 이미지 영상 이런 것까지 다 제작이 되는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라서 좀 낯서실 수 있는데 그냥 덩어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구글 쓰실 때 뭐 구글 메일, 뭐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뭐 구글 무슨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지금 구글이 하는 가장 강력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AI로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감 선생님께서 이 워크스페이스만 잘 다루실 수 있어도 일단 개인 업무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종시 대부분의 학교들이 구글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글을 학교에서 쓸 때도 교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거나 행정이 있어서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물은 요렇게 준비를 가져왔고요. 제가 공문은 완전 공개된 자료로 하나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지금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요 계정은 제가 별건 아니지만 그 구글 본사에서 등록된 공인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구글 관련된 기능들을 신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고 있고요. 지금 쓰시는 계정은 이제 구글에서 트레이너들이 연수할 때 쓸 수 있도록 한 18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요 계정 안에는 구글의 가장 그 최신 AI 기능까지 다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감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지만 AI 기능을 뭐 따로 돈을 내고 쓰시는 분도 있고 아직 뭐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학교 차원에서 잘 도입해서 뭐 유료 버전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도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저희 학교 800명 기준으로 8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1 인당 1 년에 만 원 꼴로 든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 구글로 할 수 있는 여러 수업적 혜택이나 이런 걸 치면 에듀테크 치고는 싸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회계적 부담이 되다 보니까 뭐 도입된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구글의 어떤 기능 때문에 유료 버전이 유용한지를 요 기능을 써 보시면서 한번 익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특히 워크스페이스 계정 같은 경우는 동의를 처음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떠서 좀 죄송한데
이 데모 버전이 영어로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소위 말해 모든 민감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플랫폼이나 이제 기능을 학교에 쓴다고 했을 때 개인정보 문제 또는 보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고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글로 시작하지만 아마 계속 학교 현장 가셔도 새로운 플랫폼들이 막 등장할 거예요. 했을 때 지금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안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담당한 교사가 확인을 해서 교감선과 같이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자의 시선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사실 관리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좀 추측이지만 일단 관리자분은 정말 이 큰 조직을 다루잖아요. 사실 회사에서도 이 정도만한 조직을 다룰 경험이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학교에 보통 1000명, 많으면 1000명 이상도 되고 적다 해도 몇백 명 되는 규모인데 이 규모의 조직을 다루고 그리고 이게 단위 학교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공문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일개 교사라서 저한테 접수가 되는 공문만 처리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혹시 AI로 우리가 뭔가 개선하거나 뭔가 효율을 발휘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건데 먼저 우리가 AI라고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2022년 11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챗GPT라는 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장난감이었고요. 뭐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하길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심심이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잡담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웃긴 말 하고 농담해봐 뭐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챗GPT 써보니까 말을 좀 하는데 몇 번 좀 구체적인 말을 해보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멀었네. 아직 AI가 사람처럼 뭐 대답하고 응답하는 건 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4월쯤에 3.0이 나오고 4.0이 나오고 그 해 지나서 또 4. 뭐 얼마가 나오고 지금 5.5까지 나왔죠.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처음에는 단순히 말만 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가 파일도 읽고 파일도 처리를 하고 추론도 할 수 있죠. 처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AI가 수학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 말은 잘하는데 수학은 엉터리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말만 학습한 거지 실제 컴퓨터처럼 논리적인 사고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많은 연구하는 그 회사들과 이제 기업들이 추론 모델화해서 만들었죠. 지금은 거의 수능 문제 정답률도 거의 맞출 만큼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지나서 에이전트라는 단계까지 왔죠. 에이전트는 얘가 사람의 일을 이해해서 대신 일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혁신형이라고 나오는데 소위 말해 AI의 지능은 계속 이렇게 산술급수 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고 봅니다. 이 빠르기가 얼마나 빠를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발전해 온 단계로 봐서는 꽤 빠를 것이라 예상이 되고 어느 순간 사람의 지능을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 못하거나 이해 못하는 것까지 내가 만들어낼 거다. 이런 단계까지 가는데 저희는 사실 AI를 다루는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AI의 장점을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기관에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한쪽엔 교육, 한쪽엔 행정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교차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가 못해가지고 저는 구글에다가 항상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고 다니는데 이게 계정이 두 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꼬여가지고 이제 PPT로 만든 것도 구글에다 올리면 얘가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거든요. 그 클라우드 버전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된 이제 교차 지점이 여기 있을 텐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 프롬프트가 잘못됐거나 아직까지는 AI가 사람 말을 그렇게 찰떡같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이 두 개인 벤 다이어그램을 원했는데 이미지를 잘못 그린 거죠. 사실은 행정과 교육이 이원적인 분류가 있고 요 사이에 겹치는 것이 이제 교차 지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의 본질인데 그걸 대규모의 인원을 운영하다 보면 행정이 필요한 거고 교감 선생님이 어쩌면 그 가운데에 서 계신 거죠. 정말 이 교육적 활동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정이 같이 돌아가는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샌드위치 위치에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걸로 조금이라도 뭔가 나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사실 관리자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너무 막 세세한 디테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돌아가는 게 무엇인가 나무보다는 숲 이런 생각을 해봤고 설문, 일견 수합, 뭐 시트 공유 시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도구를 쓰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낀 시간과 그 노력을 교감선생님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시는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써주신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에 조금 더 귀 기울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AI가 도와주겠지만 최종 결정과 책임, 어떻게 보면은 교감 선생님께서 가장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거겠죠.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이 도구를 어떻게 내가 써야 좀 최종 책임이 나에게 오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디지털 전환은 도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잘 운영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일을 덜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도구에 끌려가면 안 되고 다양한 기술적 변화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선에서 뭐 교육감님도 싹 바뀌고 저희 지역도 바뀌었지만 아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입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딱 들어왔을 때 사실 교감 선생님이 도구에 조금 익숙하면은 새로운 게 이게 무슨 기능이구나 아시는데 막 새로 들어오는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시면 또 그것도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도구가 사실 전체를 다 대변한다거나 모두가 교감 선생님께 뭐 완벽히 배치가 된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교감 선생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 뭐 결정 책임, 윤리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좀 깨졌네요. 제가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저기 클라우드에다 올리면 얘가 좀 폰트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하고 이런 건 사실 되게 신경 쓰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운영 파악, 그리고 결정적 책임, 그리고 윤리적 책임 이렇게 담아왔는데 사실 여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걸로 AI를 통해서 뭔가 업무를 덜고 윤리적 책임이나 이제 학교 운영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와 개인정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일단 학교에 컴퓨터는 쓰시잖아요. 혹시 학교에 쓰는 폴더를 따로 두시나요? 네. 그럼 이 폴더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요? 사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폴더가 사실 분류를 잘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고 AI도 그 분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감 선생님께서 일단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개인정보와 민감도. 이거를 일단 취급을 하셔야 되고, 보통 나이스나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어떤 업무 포털 또는 무슨 에듀파인, 나이스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끔 고감선생님 보관하시거나 화분을 가져야 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절대 뭐 AI나 클라우드 같은 데 올리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나중에 내가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잘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2026이라고 이제 폴더를 저는 연도별로 만들고 이 안에서 이제 업무용, 저는 이제 수업이니까 뭐 수업용 이렇게 만들고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따로 USB 같은 데 보관하는 개인정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완전 분리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만에 하나 AI한테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최근에는 AI가 폴더를 통째로 읽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회사 같은 데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업무하는 폴더 전체를 갖다가 AI한테 놓고 뭐 여기서 나 대신 일해줘.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왜냐하면 일단 회사는 효율, 그게 다잖아요. 일단은 그 효율과 소위 말해 소득, 이게 최고의 가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AI가 같이 이제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메모용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네, 업무나 수업이나 또는 행정에 관련된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뭐 업무에서 다운받은 한글 파일이나 양식, 엑셀 시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가끔 교감 선생님이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근데 여기다가 자꾸 이제 보관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B급 아이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을 하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쓰는 게 메모장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요거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하나를 알려드리면 그 옵시디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AI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메모들을 마크다운이라는 문서로 만듭니다. 마크다운이 뭐냐면 컴퓨터가 그냥 일반 텍스트로도 그 글의 구조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문법 체계를 갖춘 거고, 혹시 예전에 HTML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언어랑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여기가 제목이야, 여기가 그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가 하이퍼링크야, 이렇게 달아주는 건데 그 HTML보다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진 문서고, 그 문서를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폴더 구조를 가져요. 근데 왜 이게 자꾸 보이냐? 폴더 구조로 만들 때 이 아이디어끼리 연결을 해놓으면 이렇게 연결된 노드 트리가 됩니다. 하나에. 이런 식으로 메모를 관리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혹시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시디언이라는 메모장을 쓰는데 옵시디언이 또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옵시디언 폴더 통째로 AI가 읽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데 원래 선생님들 컴퓨터 처음 배우실 때 도스로 많이 배우셨죠. 처음에 막 타이핑 바다바다 하고 마우스라는 개념이 잘 없었잖아요. 근데 윈도우 나오면서 현재 이제 마우스로 거의 하시고 학교에서 마우스로 하실 텐데 그래픽으로 된 건 AI가 잘 읽을까요? 뭔가 읽기 어려울까요? 네, 어렵겠죠. 이렇게 그래픽을 다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명령어나 내가 갖고 있는 파일들이 청문으로 돼 있다면, 그냥 일반 텍스트로 돼 있다면 AI가 정말 빠르게 읽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런 메모하는 방식도 그렇고
옛날처럼 텍스트 기반으로 가는 추세고요. 그 옵시디언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무료로 배포가 돼 있고 이게 좋은 게 인터넷에 저장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능을 계속 추가해서 쓸 수는 있는데 로컬에 전부 저장이 돼요. 요즘에 사실 메모장으로 많이 쓰는 노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노션 또 뭐 옛날에 유행했던 에버노트라든지 또 구글도 자체 뭐 독스나 문서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전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 회사 클라우드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민감 정보 같은 건 저장하기 어려워요. 근데 옵시디언은 내부 폴더를 자신의 저장소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클라우드에 올려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열어볼 수 있게 하겠다. 그 기능은 따로 자기가 원하면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로컬에 저장이 됩니다. 옵시디언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추가를 하면 여기에 뭐 6월 18일 이게 제목이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요 샵을 3개 하면 큰 제목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블렛 표시가 되죠.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구글 지메일.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다른 문서를 하이퍼링크 하겠다. 그러면 요거 브라켓 2개를 하면 자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이퍼링크가 된 겁니다. 여기 보이나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이 자료라는 또 문서가 생깁니다. 그럼 자료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이렇게 해서 구글 노트북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계속 생기겠죠. 이렇게 단축키도 이렇게 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폴더에서 보기해 보면 이렇게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폴더는 교감 선생님이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이 문서를 저기 그냥 일반 메모장으로 읽어보면 이게 마크다운 문법이거든요. 이 문법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AI가 이거를 굉장히 잘 읽어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AI랑 대화할 때 AI가 쏟아내는 결과물에 뭐 별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마크다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마크다운을 완전 네이티브처럼 하는 애입니다. 마크다운 이렇게 원래 마크다운 문법이고 여기서도 사실은 원본 모드로 하면 마크다운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게 별이 하나면 이탈릭체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릭체로 바뀌죠. 그리고 뭐 이게 샵이 하나면은 큰 글씨, 샵이 여러 개면은 작은 글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메모장인데 뭐 이거를 쓰셔도 좋고 사실 빠르게 메모하는 거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시는 교감 선생님은 뭐 그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뭐 메모에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누적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교감 선생님 내부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만약에 AI를 쓴다고 할 때도 AI를 제가 만약에 제미나이 같은 거는 로그인 안 하고도 쓸 수 있거든요. 제미나이는 그리고 그냥 제미나이 구글만 쳐도 이렇게 제미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메모를 해놨던 거를 요즘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 드랍만 해도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해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 옵시디언 안에 이 기능을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플러그인이라 해가지고 계속 여기다 기능을 달아서 뭐 빠르게 내가 AI의 도움을 받겠다 할 때는 옆에다가 창을 띄워서 뭐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옵시디언인데 네, 이런 식으로 뭐가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것도 있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따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행정문서는 하시다 보면은 중요한 뭐 작성해야 되는 공문 같은 건 사본을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문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어디 갔냐?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아니군요. 공문에 보시면 안 넣었나 보네요. 공문에 그냥 통째로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개인정보 담긴 원본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교감 선생님 민감한 국가기밀도 다루시기 때문에 이것 역시 클라우드 AI 입력하시면 안 되고 네, 이런 거는 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AI에 입력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삭제나 감형하시고 네, 원본은 분리된 보관소 USB 같은 데다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익명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어떤 문서가 공개됐을 때 괜찮은 건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구글 지금 크롬북 쓰고 계시죠? 네. 크롬 브라우저 열리나요? 네. 그러면 제미나이부터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써보셨을 것 같은데 자, 구글이 굉장히 놀라운 정책을 쓰고 있는 게 구글 메인 화면은 구글닷컴이죠. 근데 구글이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는 게 광고를 안 붙인다는 겁니다. 혹시 구글 들어가시나요? 그러니까 구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또 검색하는 사이트인데 광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주의력을 디스트랙트 하지 않겠다. 산만하게 하지 않겠다. 약간 그 원칙이 있고 이 기능들은 워크스페이스 기능들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 항상 여기 메인 화면 위쪽에 점 9개 네, 여기가 와플 버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서 그냥 드래그하면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 연필 모양이 생겼습니다.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우리가 핸드폰 쓸 때 이렇게 순서 조정하듯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거는 위로 올리시고, 많이 쓰시는 거는 좀 위로 올리시고, 좀 잘 안 쓴다 하는 거는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지금은 어떤 게 좋은지 잘 판단이 안 되시니까 기본으로 쓰시면 되고, 많이들 쓰시겠지만 제미나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최근에 인터페이스가 되게 깔끔해졌죠. 자, 여기에다가 먼저 네, 잘 되시나요? 네. 챗 with 제미나이. 자, 요게 그 교감 선생님이 처음으로 지금 만든 아이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데모 아이디이기 때문에 처음 개설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챗 with 제미나이 하고 뭐 기능을 쓸 때마다 동의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좀 개인정보라든지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에 다 동의를 받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낙 개인정보 이런 게 이슈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런 게 뜰 때마다 내가 입력하는 게 괜찮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교감 선생님이 관심 있는 거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 교육감 새로 당선되신 분의 공약을 한번 정리해보자.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업로드 파일즈도 있고, 뭐 여기 딥 리서치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파일을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캔버스는 뭐냐면 바이브 코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로 앱을 이 자리에서 바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버스는 뭐냐면 한쪽 탭에는 코드, 다른 쪽 탭에는 미리 보기가 들어있어서 이쪽으로는 코드를 보고 이쪽으로는 저기 미리 앱을 미리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딥 리서치는 논문을 쓰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결과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등이 갖춰진 정말 리서치를 해달라. 이제 그런 거고, 맨 아래 more tools 보시면 음악 만들기도 요즘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한 거는 아시다시피 구글이 데이터 저장량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학습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통해 뭐 이미지나 비디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자, 여기에다 처음에 먼저 해볼게요. 세종시, 자, 지금은 아무 기능도 쓰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세종시 2026년 세종시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을 찾아서 정리해줘. 자,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른 기능들도 쓸 수 있긴 한데, 단순히 이렇게 찾아서 정리하는 정도는 플래시로 쓰셔도 됩니다. 물론 더 무거운 걸 쓰셔도 되긴 한데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글은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됩니다. 이게 프롬북이 좀 독특해서 한명지가 따로 없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바뀔 겁니다. 혹시 안 바뀌시면 말씀 주세요. 이게 AI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구글은 검색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따로 펴서 써야 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구글은 검색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까지 바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최신 정보인데도 지금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일단 다른 거 혹시 준비되신 거 하셔도 돼요. 교감 선생님이 계셨던 학교에 대한 정보 등도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뭔가 따로 관심 있으신 분야로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구글 문서로 정리해줘. 자, 구글 문서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이 자체 문서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문서, 슬라이드, 시트. 요게 아시다시피 오피스 3대 도구, 3대 도구인데, 자, 요거를 문서로 정리해달라 했을 때 이 메시지가 뜰 겁니다. 워크스페이스 연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게 처음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 구글이란 게 하나의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문서, 슬라이드, 시트, 노트북에는 뭐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제미나이에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컨티뉴를 누르면 이게 연결을 확실히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연결한다고 이제 하면 얘가 자기 드라이브 내에 구글 문서 파일을 만들어서 검색하셨던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이제 문서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고, 새로운 탭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다른 기능들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료를 공유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공유 버튼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 위에 share, 한국어로는 아마 뭐 공유라고 뜰 겁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자, 여기에서 원래 그 전체 링크로 공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린 자료는 외부 공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분들을 초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쉐어를 누른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은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다른 분들의 아이디가 자동 완성이 안 되는데 같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자동 완성이 돼요. 자동 완성이 돼서 내가 그분의 성함 한 글자만 딱 쳐도 우리가 왜 핸드폰에서 주소 검색하듯이 검색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런 워크스페이스를 학교에서 또는 기업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룹핑 기능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면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신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감쌤이 갖고 계신 크롬북은 이 기능이 없겠지만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Shift Ctrl M을 누르면 프로필이 쫙 나옵니다. 이 프로필이 왜 중요하냐면 교감쌤이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개인 아이디도 있고 학교 아이디도 있고 업무용 아이디도 있어. 근데 자꾸 꼬여요. 어떤 걸 새로운 걸 열 때마다 기본 프로필로 자꾸 접속이 돼가지고 꼬입니다. 그럴 때 프로필을 아예 크롬 프로필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분리된 프로필 내에서는 절대 꼬일 일이 없습니다. 완전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제가 학교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이제 gwhs.kr이라는 도메인을 쓰고 있는데 이제 보안을 위해서 전부 이걸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교감 선생님께서도 혹시 구글을 쓰실 때 또는 학교에서 이제 쓰실 텐데 요즘은 중요한 계정 같은 경우 2차 인증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접속이 됐을 때 제가 하나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팁인데요. 그 교감 선생님이 브라우저에 문서를 빨리 쓰고 싶다. 그러면 새 문서를 빨리 만들고 싶다 할 때는 docs, 이게 doc스거든요. 그리고 뒤에 확장자를 new로 치면은 바로 새 문서가 생깁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새 문서가 생겨요. 네, 바로 이렇게 새 문서가 생겨서 여기다가 아까 만든 요거를 넣은 다음에 자, 제가 이게 자동 완성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일을 처음 만들 때는 다 공유가 막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누르고 일단 제목을 이렇게 정할게요. 자, 공유를 할 때 저희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번만 치면은 이렇게 학생이 보여가 돼요. 그래서 뭐 누구 학생의 아이디나 그 학생의 뭐 전체 아이디를 알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검색해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생보다는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저희도 선생님 성함도 예를 들면 이렇게 치면 선생님 구글 아이디가 자동으로 검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치면은 선생님들이 다 검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그래서 요 기능도 같이 묶어 쓸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가 저희는 그 선생님 전체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요게 선생님 전체고 요거는 나중에 설정해서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학년 전체에게 이 자료를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26년도 하이픈 1 이렇게 하면 1학년 전체가 하나로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는 하나지만 이걸 해당하는 아이디는 수백 개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글의 그룹 기능이고 워크스페이스에서 가능한 기능입니다. 아마 지금 교감 선생님이 쓰고 계신 이 기능은 외부 공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학교 아이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외부는 막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연습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교감 선생님 아이디를 이렇게 치시면 지금 옆에 계신 교감 선생님 제가 21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아이디가 완벽히 일치했을 때만 이렇게 뜹니다. 이때는. 자, 요렇게 누르고 이분께 에디터의 권한을 드리면 자, 그리고 노티파이 피플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메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메일로 이거 공유됐으니까 보세요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 메일이 네. 혹시 접속도 가능하신가요? 아마 교감 선생님이 구글 문서를 쓰실 경우가 많은데 요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독스 문서가 솔직히 우리는 한글이 더 익숙하잖아요. 공공기관이. 근데 요게 가진 특장점 중에 하나는 실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전체 이력이라든지 누가 여기 접속해서 수정했는지까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21번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사실 이렇게 공동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려는데 지금 잘 안 돼서 그런데 네. 네. 네, 혹시 뭐 타이핑 해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아니라 21번 교감 선생님이 수정을 하시면 여기 실시간으로 커서가 보이잖아요. 수정하는 것이 바로 보이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뭐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부분을 지웠다. 지우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요 기록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시계 모양 눌러보시면 이 수정한 기록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감쌤이 뭐 공유 시트를 나눠주고 뭐 수정하겠는데 누가 지워버렸다. 중요한 자료를 지워버렸다. 전체를 날렸다. 그럴 때 여기 버전 히스토리에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한 기록들이 전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 아이디이기 때문에 뭐 성함이 안 써 있지만 학교에서 작업할 때는 누가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누르면 이게 일반 구글에 없는 구글 챗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치 카톡처럼 학교 업무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이제 메시지가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서를 수정하다 보면 한글에도 있지만 메모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목을 뭐 코멘트를 달 수 있거든요. 제목을 좀
작게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여기에 코멘트가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댓글이 가능해요. 여기에다가 뭐 누구를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 골뱅이를 치면은 여기 문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뜨고 이 사람에게 이 부분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공유 문서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생긴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구글 문서, 구글 시트,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는 모두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일 겁니다. 문서에서 직접 AI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이 전체 문서 내용을 요약해서 백자로 들려줘. 만약에 이런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어떤 보고서가 10장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전체를 일단 빠르게 요약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옆에 창을 띄우고 이걸 파일을 따로 공유를 할 필요 없이 오른쪽 채팅창에서 AI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연히 뭐 드라이브나 뭐 메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워크스페이스 플랫폼에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혹시 이 기능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맨 이쪽에 여기 카메라 모양. 자, 구글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밀고 있는 게 줌 아시죠? 네, 줌 같이 구글 내에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감 선생님이 요거를 뭐 세 분의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 다 공유가 돼 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화상 회의로 이 문서에 대해 토론해 보자 할 때 그냥 여기 카메라 버튼만 누르고 새 미팅 누르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분하고 이 문서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1번 지금 글씨가 작은데 키워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회의도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으면은 여기를 전화 끊기 이런 게 있고, 마이크가 지금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화면 공유 같은 것도 여기 전체를 해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구글 문서 내에도 들어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쓰셨을 것 같은 그 구글 시트를 가보시면, 저는 이게 익숙해져서 그냥 시트 구글닷컴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위에 요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표를 자동으로 뭔가 형식을 만들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댓글 기능이나 살리기 기능이나 화상 회의 기능 이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쉴까요? 네, 하시면서 이제 기능들 이것저것 다 써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쉬고 3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교감 선생님께서 이걸로 아까 제가 제미나이 하나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썼잖아요. 구글 문서나 다른 곳도 가능하다 보면 돼요. 이따가 나가면서 이제 계속 할 건데, 구글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에서도 구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많이 쓰는 기능과 이 제미나이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좀 효율적으로 쓰는 기능은 연수나 이런 약속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연수도 이렇게 공문이 딱 오면 그 날짜를 저는 구글 캘린더에 넣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캘린더 열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제미나이한테 제 일정을 갖다 붙여주고 내 캘린더에 넣으라고 하면 캘린더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종 확인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게 뭐 출장 가야 된다,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정이 있다, 풀로 이렇게 메시지 오잖아요. 그 내용을 복사해다가 처음부터 바로 캘린더에 넣으라 하면은 사실 얘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한번 일정을 요약해봐. 특히 일정이 복잡할 경우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을 캘린더에 넣어줘. 그러면 캘린더에 딱 들어가고 제 핸드폰이랑 연동돼 있어서 그 이벤트가 되면 딱 뜹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글은 이 멀티모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해봤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이미지 있죠. 요거를 누른 다음에 지금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식으로. 그리고 요 인포그래픽 기능이 구글 슬라이드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먼저 그 슬라이드를 레이아웃이나 이제 전체 개요만 만들어 주시면 이걸 그래픽을 예쁘게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 주긴 합니다. 근데 제가 써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면은 잘 보시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거 말이 이상하죠. 조학교 3등 와 이상한 말도 있고, 특히 이런 경우는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이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어설픈데 아마 이런 기능들을 교감 선생님 뭐 빠르게 연수 자료로 만든다 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능을 한번 봤고요. 노트북 LM까지 이제 갈 건데, 일단 프롬프트 입력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교감 선생님이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다르지, 일을 시킬 때 참고로 이렇게 하라고 정석이 나와 있긴 하지만, 교감 선생님이 자주 쓰는 AI라면 교감 선생님의 지금 상황이나 업무나 이런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얘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교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AI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감 선생님의 선택인데, 뭐 내 개인정보를 만약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면 사실 제가 여기를 다 생략하고 업무만 줘도 제가 요즘은 일을 탁탁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노트북 LM으로 갈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써보신 분, 네, 네, 많이 써보신 것 같은데 이름이 솔직히 우리는 노트북이라 하면 이거 컴퓨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서양식 사고로는 노트북은 공책입니다. 공책. LLM은 들어보셨나요? LLM이 랭귀지 그 말인데 노트북 LLM은 노트북으로 만들어진 랭귀지 모델이다. 언어 모델이라 해서 내 공책을 가지고 생성형 AI를 만들겠다 하는 뜻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입에 착 붙진 않죠. 근데 이렇게 입에 착 붙기도 어려운데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만큼 기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쓰시는 계정으로 노트북 LM의 모든 기능을 써볼 수 있거든요. 자, 노트북 LM을 접속하실 때는 여기 점 9개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노트북 LM이 보일 겁니다. 자, 들어가시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교감 선생님께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매뉴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밀 자료가 들어있지 않은 전 국민에게 공개된 매뉴얼.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어떤 종류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예를 들면 진짜 국가 기밀이 들어있는 매뉴얼이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나이스 매뉴얼. 힘드시지 않으세요? 교감 선생님들 맨날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나이스 매뉴얼. 이거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네, 이게 저희는 책자를 이렇게 300페이지가 2권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물론 잘 정리가 돼 있고 목차도 돼 있긴 한데 이건 445페이지예요. 이거를 일일이 뭐 모든 부분을 찾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얘가 그 일을 도와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트북 LM에서 처음 접속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여기 플러스가 새로운 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새로운 거 누르시면 처음에 뜨자마자 뭘 넣으라고 할 겁니다. 요게 내가 랭귀지 모델을 만들 소스를 넣어 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나이스 사용자 설명서를 넣어놨는데 혹시 이런 게 필요하시면 여기 제가 구글 드라이브로 넣어놨습니다. 요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교감 선생님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와요. 인터넷에 그냥 뭐 나이스 설명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매뉴얼은 노트북 LM에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런 자료들을 이제 받으시는 거죠. 네, 제미나이로 찾으셔도 되고 또는 구글링해서 찾으셔도 되고 이런 자료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소를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냥 어떤 특정 뭐 자료가 들어있는 주소를 들어야 되는데 첨부 파일인 경우는 사실 그냥 파일로 넣는 게 좋긴 합니다. 저는 이 두 권을 넣어 볼게요. 자, 두 권을 넣으면 그리고 처음에 다 못 넣었다 해서 문제 없습니다. 추가 계속 가능해요. 지금 이 버전은 유료 버전에 속하기 때문에 소스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냐면 여기 추가한 다음에 여기 add sources 눌러보면 여기 몇 개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입니다. 30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굉장히 많다, 방대하다. 그래도 노트북 LM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구글이 컴퓨팅 파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읽는 데는 한참 걸려요. 그리고 PDF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읽는 게 아니라 OCR을 해서 문자로 인식해서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문서가 잘 읽히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로 어쨌든 워드로 만들어진 문서들이 가장 잘 되고 PDF는 중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PDF가 이렇게 텍스트로 긁혀지는 게 있고 안 긁혀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OCR이 안 된 것도 얘가 알아서 읽어내더라고요. 되긴 되는데 정확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첨부된 다음에 지금 소스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얘를 클릭해보면 OCR로 읽은 내용을 얘가 싹 보여주거든요. 근데 PDF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 인식의 한계로 좀 글자가 깨지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여기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저는 여기 있구나. 나이스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나이스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해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요즘 4세대 이후로 나이스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신기능들이 계속 오거든요. 혹시 공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3월째 업데이트, 4월째 업데이트, 5월째 업데이트 이렇게 날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날아오면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저는 나이스 연수까지 갔거든요. 거기 연수 자료로 음성 전사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성 파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MP3.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긴 하겠지만 음성 자료 그리고 여기도 터치가 안 되네요. 이것도 아까 PDF 넣은 건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PDF가 이렇게 OCR이라고 아시죠? PDF를 광학적 방식을 통해서 글자를 모두 인식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드려서 얘랑 뭘 할 수 있냐면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매뉴얼을 해보니까 어려운 게 이 페이지만 참고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학생이 전입을 봤는데 뭐 성적에 문제가 생겨서 그 성적에 문제가 생 게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선택 과목이다. 그러면 이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전입 부분도 봐야 되고 성적 부분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을 이해를 해야 될 때 얘를 가지고 물어보면 훨씬 더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가 기본 언어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얘한테 고등학생의 성취 고등학생이 아니 고등학교 걸 넣었거든요. 저는 그 고등학생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한치도가 몇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나오긴 한데 한국어 타이핑하는 거는 다 먹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보다
여기는 채팅 기능이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지금 여기서는 안 되는데 이 채팅하는 공간만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본은 보여주기 싫고 이 원본을 기반으로 하는 채팅만 공유하고 싶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감 선생님이 뭐 어디 연수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연수한 자료를 여기다 놓고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 채팅 공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를 대신한 챗봇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써봤을 때 거의 90% 이상의 정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트북 LM이라 했잖아요. 입력된 노트북을 기반으로 대답을 하게 돼 있고 여기 대답을 할 때마다 주석이 붙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에서 참고를 했는지가 딱 떠요. 소스가. 각주가 떠요. 그래서 각주에 참고를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추가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사실 학생들 공부도 그렇지만 일회성 문답이면 깊은 이해가 좀 어렵죠. 근데 내가 하다가 모르는 게 또 생겨. 그럼 질문을 계속 꼬리에 물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금 아이들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제 강의 자료 그리고 수업 그 교재를 넣어가지고 이 채팅을 애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궁금한 건 이해하고 상의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되신 분은 이게 좀 변수가 많죠. 지금 변수가 많은데 사실상 지금 미달해도 졸업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리고 오른쪽에 스튜디오 기능이 정말 강력하고요. 이게 유료 버전이냐 무료 버전이냐에 따라 개수가 다릅니다. 요거는 영어로 되긴 하지만 첫 번째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또는 한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부된 자료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언어는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코리안 한국어 밑에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 언어가 지금 아직 한국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위에 보면은 비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토론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트 하면 여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쓰면서 가장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는 슬라이드 덱이라고 하는 PPT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혹시 안 써보셨다면 이걸로 진짜 좋았던 게 다 해줍니다. 웬만한 어려운 것들. 특히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논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내용이지? 완전 구조도 안 잡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화려한 그래픽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깊은 이해를 쓴 적이 몇 번 있어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요즘 유튜브에 이걸로 만들어진 기능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까지 쓰면 되게 진짜 파워풀합니다. 이걸 누르면은 진짜 그냥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상으로 시네마틱 할 수도 있고 그냥 설명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언어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한국어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영상의 스타일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그 밑에 뭐 이런 기능들이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 영어 위주인 것 같고요. 그냥 한국어로 저는 좀 이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씩 시킬 때마다 별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시켜놔도 돼요. 그리고 마인드맵 기능. 어떤 경우는 좀 내가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또는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할 때 마인드맵도 만들어주고 리포트는 보고서처럼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브리핑도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데 지금 영어 버전이라서 그냥 누르면 아마 영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되고요. 퀴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인포그래픽은 약간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주는 기능이겠죠. 언어를 지금 이거라서. 그리고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좋았던 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뭐랄까 통계 같은 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를 이걸 딱 누르면은 그 통계를 딱 엑셀로 시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고서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제가 언어를 영어로 해버려서 이렇게 됐는데 퀴즈 같은 경우도 지금 영어로 돼버렸죠. 이거 뭐야? 영어로 된 거는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자, 마인드맵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좋았던 게 제가 수업 자료 같은 거를 얘한테 넣고 내가 넣은 자료는 얘 어떻게 분석하나 해본 적이 있는데 써보니까 어떤 거는 괜찮은데 어떤 거는 좀 부정확하게 구조도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 솔직히 믿을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운로드 하면은 이게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이 뭔가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거의 나머지는 다 만들어지면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add sources를 다시 눌러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파일을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넣을 수도 있고 드라이브에 있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복사 붙여넣기 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거 특정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가 그 업무를 할 때마다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노트북에 이렇게 모아두는 거죠. 저처럼 모아두면은 그 업무로 막힐 때마다 얘한테 물어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들어왔었냐면 생기부 자료에서 개근을 입력하려는데 저장이 안 돼. 뭐가 문제일까? 이러면 얘가 이렇게
문서를 참고해서 알려줍니다. 개근은 되는데 상장이 안 돼라고 했을 때 출근 완료 미완료거나 뭐 대상 자격자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최대한 힌트를 얻는 거죠.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개인정보가 입력되면 안 된다는 것. 주로 공개된 자료, 매뉴얼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 AI 초창기부터 얘기되던 환각 그게 적다는 게 중점이고 매뉴얼 공은 계획서 등 재가공이 가능하고 문서 성격별로 따로 분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 문서를 생성하는 데에서 제한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 싶으면 다시 만드시거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제가 저거 나이스 챗봇 만든 게 2년 전인데 2년 동안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새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스가 워낙 방대하니까 여기다 매뉴얼을 하나씩 넣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완전 기본 매뉴얼만 넣었었는데 얘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에 적힌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발품을 팔았죠. 각 시도별로 나이스가 또 있어요. 연수 자료 같은 게 공개된 거 있으면 그거 다운받아서 넣고 또 제가 연수 가서 그 강의하시는 것도 녹음해서 넣고 막 이렇게 넣으니까 얘가 대답이 점점 정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께서도 하시다 보면 학교 특성이나 업무 성격에 따라 분명히 이게 되게 어려운 업무가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300개인데 600개는 언제냐면 그 울트라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600개까지 가능한데 솔직히 그까지 필요 없고 무료로도 50개 정도는 돼요. 근데 무료는 왠지 모르게 살짝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차등하면 안 되는데 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에서는 워크스페이스 유료 버전을 쓰는데 요거는 학교 단위로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료와 유료의 중간 느낌으로 쓸 수 있게 돼요. 100개까지 첨부가 되는 형태로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으로 하면 네. 개인으로 하면 많은 이라는 얘기인가요? 학교에서 하면 많은 학교에서 했을 때요. 학교는 맞아요. 그래서 학교는 보통 뭐 몇 명만 해서가 안 되고 학교 전체에 등록된 사람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서 그거를 거래하냐면 예전엔 이거 거래도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 S2B 아시죠? 학교 장터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일테크몰이라고 여기에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뭐 이렇게 치면 지금 제미나이가 주로 뜨는데 워크스페이스 거래하는 업체가 있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YB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봤는데 업체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도 구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좀 가격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학교 가셔서 그 학교가 이미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유료 버전 한번 써보자. 저는 괜찮거든요. 특히 클래스룸 같은 것도 유료 버전이 되면 학생들 전체 통계 같은 것도 다 만들어져요. 학생들이 얼마나 뭐 지금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뭐 얼마나 접속을 많이 했는지. 요즘은 클래스룸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클래스룸 가보면 저는 상체 활동이나 이런 것도 다 이걸로 하거든요. 동아리 같은 것도. 여기에 성적이 있고 그 성적이 이렇게 되게 돼 있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완료 비율 이런 것도 나오고 누락된 개수도 나와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뭐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말고 예를 들면 이건 다른 학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가 정리가 돼요. 지금은 아직 그 성적이 데이터 입력이 좀 덜 돼서 그런데 나중에 뭐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기에서 복습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연수 자료 그리고 수업 과제 자료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가 해서 애들이 제출을 여기다 할 수 있게 하고 또 요즘에 과제 같은 것도 저는 노트북 LM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영어 교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에 32번 문제에서 답이 왜 3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질문이 어설프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얘랑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도 아닌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이걸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 추가를 해보시면 아까 무료 버전이 50개고 유료 버전이 300개라 했잖아요. 그 어중간한 100개까지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 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교 건데도 오른쪽에 스튜디오 보시면 이 9개 기능이 다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워크스페이스만으로도 꽤 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캘린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캘린더 쓰시나요? 구글 캘린더? 구글 캘린더 쓰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감 선생님 정도 되시면 스케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많으시지만 스케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 관리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제가 그 종이 달력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만 있으니까 가끔 그럴 때는 집에서 다음날 뭐가 있었는데 뭐였지? 근데 그 적어놓은 달력이 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구글 달력이 왜 쓰기 어렵냐? 일단 열기가 어려워요. 막 컴퓨터 켜가지고 브라우저 들어가서 로그인 한 다음에 뭐 로그인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막 여기 눌러가지고 캘린더를 막 열어야 돼. 막 캘린더 어디 있어? 캘린더 이렇게 열어야 돼. 자, 그래서 구글이 바탕화면에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의 쓰는 앱들을 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마 지금 크롬북으로 안 될 거고 나중에 이거 보시고 학교 노트북이나 선생님 컴퓨터로 하시면 되는데 요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구글 기본 앱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란 게 있고요. 여기 누르시면 아래쪽에 전송 저장 공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를 앱으로 설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기보다는 설치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기는 그냥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거고요. 앱으로 설치를 하면 아예 독립된 프로그램처럼 깔려요. 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앱으로 설치할까요? 하고 뭐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달력이라고 좀 설치 누르면 자, 이렇게 지금 따로 떴어요. 지금 내가 앱으로 따로 뜬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따로 떴어요. 그리고 이걸 자주 연다. 그러면 여기 떠 있는 태스크바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그 오른쪽 클릭하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있거든요.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앞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요거를 닫아도 다시 여기 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글 앱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달력이 가장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달력보다는 보통 월별을 선호하시죠.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월별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익숙한 이 월별 달력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그 이벤트를 적을 수 있는데 맨 처음 적을 때 시간을 먼저 적으면 시간도 자동으로 마킹이 돼요. 그러니까 9시에 운동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동으로 9시로 바뀝니다. 9시로 바뀌고 자 근데 운동을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야겠어 그러면 그분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운동 말고 좀 회의라고 할게요. 회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아까 26번 선생님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를 하면은 그분께 알람이 갑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할 수 있고 아까 그룹 기능도 제가 드렸다 했잖아요. 그룹을 넣으면 그 그룹 자체가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상 채팅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로케이션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세종시 교육원, 네, 교육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지금 영어로 떠서 그런데 위치도 떠서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좋았던 기능이 디스크립션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널 만지어놔가지고 요거 공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공문이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왜 안 열리지? 이게 뭐가 많이 떠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공문이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 공문에 뭐가 이렇게 뭐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올 때 뭐 들고 오세요. 뭐 올 때 몇 층으로 오세요. 요거를 그냥 본문 복사 버튼 있죠. 본문에 본문 복사를 한 다음에 달력에 여기 디스크립션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두면 그 요거는 샌드를 한번 할게요. 그럼 초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라는 것을 열어보면 여기에 해야 될 그 일정에 같이 해야 될 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대, 그러니까 같은 워크스페이스를 쓰거나 또는 개인 메일도 가능합니다. 초대도 가능하고 위치 같은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 공문에 나온 디테일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시스템처럼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AI한테 좀 요약한 다음에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좋은 게 만약에 이 회의가 여러 번 있다. 뭐 수요일마다 있다. 그럼 수요일마다 반복 이렇게 하면 수요일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스케줄 관리하시면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미나이에서 일정 관리가 됩니다. 제미나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왜 안 받아지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켜놓은 지 오래해서 그런가? 그러게. 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를 그냥 긁어서 제미나이한테 이 내용을 틀린 거에 넣어줘. 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동의를 얻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동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갔고 이게 맞는지를 근데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얘가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캘린더에 들어가 보면 네,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장소랑 이런 것까지 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 자체에 그 캘린더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캘린더가 여기 공업 기능이 좀 숨겨져 있는데 가상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정을 볼 수 있거나 같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학사 일정 이런 거를 공유 아이디로 만들어 놓고 학교 전체에 딱 걸어두면은 학사 일정이 학생들, 교사들 한꺼번에 알람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캘린더 기능을 쓰시면 아마 일정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구글 캘린더가 저는 좋은 게 아이폰이나 또는 다른 캘린더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삼성 캘린더를 쓰거든요. 제 핸드폰이 삼성이라서. 근데 아이폰이든 삼성 캘린더든 다 구글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달력 앱들은 다 구글과 연동이 돼요. 그래서 같이 연동을 해두면 선생님 있는 그 삼성 또는 다른 서드파티 캘린더와 같이 돌아가요. 같이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 캘린더에 입력해도 구글에 들어가고 구글에 입력해도 삼성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어디서나 추가를 하거나 열람을 할 수도 좋은 게 제가 쓰는 컴퓨터에는 모두 이 달력을 깔아놨거든요. 제 아이디랑 함께.
그래서 뭐 핸드폰이 지금 없다. 그래도 여기 달력을 딱 켜면 일정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와 연동해서 달력을 하다 보면 그날 해야 될 체크리스트 같은 걸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단순히 몇 시에 뭘 한다가 아니라 오늘 할 일이 몇 가지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게 태스크입니다. 자,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달력에 다른 탭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달력 모양 옆에 태스크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공간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add 태스크를 누르고 뭐 A 선생님 연담하기, 그리고 뭐 1학년 일반 교실 순회하기, 그리고 뭐 화분에 물 주기,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거 언제 할 일이다, 내일 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면 그냥 따로 저장할 버튼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구글은 대부분 실시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적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9일에 할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할 일이 이렇게 보여요. 자, 제목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일이 적히게 되는데, 지금 마이 태스크는 기본적인 태스크고 여기다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일 날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고 뭐 할 일 목록을 뭐 이렇게 잡아놨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할 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할 일을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태스크 관리가 쭉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끝낸 것도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검 선생님이 교무일지, 교무수첩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엄청 구체적인 내용을 적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냥 내가 알아보는 정도의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누구 선생님 정도로만 적죠. 그래서 무슨 내용에 대해 면담하는지 이런 내용은 적지 않고 그냥 할 일 같은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여기에 1년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그 뭐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사실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제미나이한테 내가 이번 1년 동안 한 일을 정리해줘, 통계내줘, 아니면은 뭔가 내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AI랑 내 일상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방식이고요. 제 개인 아이디를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은 습관이 완전히 들어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사용하기가 좋은데 저는 대부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있어서 한 일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요게 뭐 태스크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정부 모양 킵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일정과 관계없이 할 일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킵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할 일 같은 거 이렇게 쭉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 놓는 거고요. 태스크도 제가 태스크는 많이 안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일 같은 것을 정리해 놓고, 주소록이나 뭐 지도 이런 거 있겠는데 이런 것까지는 잘 쓸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가 기능을 통해서 뭔가 더 넣어서 뭐 쓸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캘린더만 잘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태스크는 이렇게 캘린더에 맞춰서 할 일 정리 관리, 수행 여부를 체크를 할 수 있고 빠른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킵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태스크랑 킵이 사실 비슷해요, 두 개가. 그리고 킵도 태스크도 바탕화면에 깔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안 되는구나. 잘못 들어가서 태스크로 들어가서 그냥 태스크로 이제 여기에서 열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구글 태스크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뭔가 알려는 게 많다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탕화면에 고정을 해놓고, 태스크는 좋은 점이 일정하고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 일 목록이 일정하고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거를 내일 하겠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킵은 이것도 메모장이랑 비슷한데 킵이 금고란 뜻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노트를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메모, 아까 저기 제가 obsidian처럼 보여드린 게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 날에 할 건 아닌데 방학 전 할 일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뭐 전체 교직원 연수, 그리고 생기부 점검 하기, 뭐 그리고 전입생 연담하기, 뭐 이런 리스트를 했다고 했을 때 그냥 적으면 체크리스트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점 눌러보시고 여기에 쇼 체크박스 하면 체크박스 형태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할 일이 있었는데, 또는 뭐가 할 일이 있었는데 하면 요거 딱 열어보면 할 일들이 딱 나옵니다. 네. 그러면 맞다, 전체 교직원 해야 되지, 요거 딱 체크. 그러니까 어떤 때 좋냐면은 선생님 쉬실 때는 솔직히 업무 생각하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딱 잘 쉬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났는데 뭔가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여기다 메모해놨지 하고 딱 열어보고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고, 여기다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방학 중 할 일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안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뜰 애를 이렇게 위에다가 추가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좀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그러니까 모든 구글 앱들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글 킵 설치 이렇게 누르시면 아래쪽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하고 요즘은 이게 뜨네요. 고정하시겠습니까? 그냥 고정 예 하면 그냥 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구글 킵 따로 막 구글 들어간 다음에 점 누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에서 바로 요거 딱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네, 바로 이렇게 뜨고 체크하고 닫고. 이게 동기화 되는데 살짝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뭐 저장이 안 됐다고 하는 경우는 누르고 바로 닫으면 이게
저장 중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메시지가 뜨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조금 기다리면 바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조금 쉬고 힘드시죠?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시다가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 이거 관련해서 뭐 협의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의 특성과 여러 좀 그러니까 아직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기 관리자가 네, 맞습니다. 여기 네트워크 관리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관리자긴 한데 약간 이게 예전에 그 뭐지 AIDP 사업할 때 교육청별로 플랫폼을 만들자, 학습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원래 이게 세종 EAI라는 학습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원 관리에 이제 교사, 이제 선생님들 가입되어 계시고 학생들도 원래 이게 그러니까 가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학생들한테 정식 서비스는 안 됐어요. 정식 서비스 일자는 6월 29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될 건데 여기 이제 제가 이거는 관리자 아이디고 제 아이디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게 활성화만 되면 선생님들 되게 괜찮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거 어드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똑같이 떴었죠. 이거 맞나요? 일단 요거 요즘은 다 동의를 하게 돼 있어서 네, 동의를 하고 이렇게 된 거 맞죠?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도 이 구글 기능이랑 한국 국산 기능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얘랑 연동시켜 놓은 거라서 이 AI EP 아래 구글이 있는 형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글이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정을 따로 사용하실 경우 프로필을 새로 만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프로필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프로필을 시작할 때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예를 들면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 가운데 버튼이 원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프로필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제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 쓰는 프로필, 개인용 프로필, 그리고 이거 같은 프로필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의 대부분의 기능을 쓸 수 있고 신청한 경우 유료 기능도 쓸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료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6월 29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료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100개짜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센스가 플러스 정도라서 무료와 유료 사이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관련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지금 구글을 구축한 학교는 그 내부에서 이 아이디는 뭘 쓰게 하고 뭐 교사 아이디는 이렇게 쓰고 학생 아이디는 뭐 이거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구글을 많이 활성화한 학교는 기존 구글에다가 또 이것까지 생긴 형태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네. 네. 제가 좀 헷갈리는 네. 게 학교마다 유료로 진행하는 이런 것들 유료로 쓸 수 있는 그 계정의 수가 한정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쓰시고 잘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62분인데 27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직 선정돼 있긴. 네. 제가 그 회의에 가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업체랑 이제 소위 말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 전체가 몇 명이니까 얼마에 해주겠다 약간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국산 업체들은 좀 협상이 되는데 이제 외산 업체들은 좀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더 해주면 좋을 텐데 가격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의 단점이라 하면 사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클래스룸 같은 데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초대하고 이런 게 구글이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원래 구글 쓰는 대로 못 쓴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테스트라고 이제 만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쉽게 하면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지금 세종시 또는 다른 시도에서 구글을 통해 전체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몇몇 좀 뛰어난 선생님이 요거를 개발해서 적극 활용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뭘로 들어가지? 제가 아까 녹화한다고 했잖아요. 녹화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트거든요. 그래서 미트를 통해서 저는 미트가 시작되면 무조건 회의 녹화랑 스크립트가 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녹화랑 텍스트 변환.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에 하는 사람도 많고 여기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대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수업도 이걸로 다 기록을 해놓는데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레코딩 한 것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수업 때 이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요즘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말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영상도 같이 들어가요. 영상도. 그리고 영상이 요즘은 여기 스크립트가 보이시지만 자막이랑 다 만들어 주거든요. 자막이랑 배속이랑 다 만들어져 있어서 제 수업 한 게 하나의 컨텐츠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저기 제공을 해줍니다. 요즘 결석하는 애들도 많고 솔직히 애들이 수업 때 집중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들이 배속으로 보려면 배속으로 봐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노트북 예능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제 수업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습관, 뭔가 좀 계산하면 좋을 점 이런 것들도 분석하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잠시만요. 접속이 돼 있는데 네. 그건가 아니면 그 재미나는 AI 쓰는 인원이 AI 제한, AI 유료 기능 제한이라서 나중엔 개선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요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가 구글을 많이 쓰는데 이제 구글이 좋은 점이 소위 말해서 쉽게 대용량의 벌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이런 학사 프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아이와 학생, 그러니까 아이와 선생님들 이걸 맞춰주고 학기가 바뀔 때마다 바꾸고 새로 뭐 갱신하고 이런 작업이 어려운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시트가 이 학교 전체 클래스룸을 관리하는 시트거든요. 요거는 다른 학교에서 만들어 주신 걸 제가 감사히 쓰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그 왼쪽에는 선생님, 오른쪽에는 학생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누가 어떤 반에 있고 그런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이스의 교육 편제가 있잖아요. 교육과정 편제. 교육과정 편제를 하고 난 뒤에 엑셀로 그냥 다운받습니다. 그럼 일종의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반에 누가 들어가 있다. 이게 시트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8,000개, 9,000개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한다고 하면 되게 어렵겠지만 나이스에서 받은 시트를 넣으면 거의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 담당 선생님, 교과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고 요거를 조합하면 소위 말해 우리 학교 전체에 나올 지금 끊겨서 그렇거든요. 우리 학교에 전체에 들어갈 시트가 가로 세로 열로 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클래스룸 생성을 하면 전체 선생님들이 여기 뭔가 인터넷이 막았겠나? 제가 좀 과도하게 쓰고 있어서 부하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찍고 하는.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는 게 정말 좋긴 한데 가끔 배터리랑 이런 게 엄청 빨리 따라요. 이게 아직까지 영상은 많이 리소스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룸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그냥 확인하는 절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클래스룸에 접속을 하면 우리 학교 전체 클래스룸이 학기마다 생성돼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지금 학기 단위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클래스룸 관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 클래스 외국에서는 LMS라고 하거든요.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요거만 잘 돼 있어도 선생님들 부담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듀테크가 학교에 정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가입시키는 겁니다. 아이디 만들고 클래스룸 만들고 접속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거. 근데 아이디랑 클래스룸이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아이들한테 따로 뭘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처음 쓸 때는 모르는다는 애들 많았는데 이제는 다 익숙해졌어요. 여기 보면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기록도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여기에서 웬만한 뭐 학교 활동이라는 거 다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과제도 여기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1년치가 누적이 쫙 돼요. 그리고 이제 누적이 됐을 때 저기 이거를 AI로 읽어가지고 자동 처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구글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까 여쭤보셨던 이 지금 이거 이제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거를 다시 공유를. 그래서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게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여기 다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세종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보신 분? 네, 아직 많이 안 유명한 거. 이게 정부에서 만든 사업이고, 네, 가입하셨죠? 정도로 왔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에듀테크들은 교육청이나 뭐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양하게 써보라. 뭐 일단 학교에서 일단 허가가 나는 대로 그냥 쓸 수 있다 정도였지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만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11개 시도 연합으로 만들었어요. 그 서울시 포함해서 세종시랑 11개 시도가 같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거의 기능을 보시려면 일단 교사로 들어가 볼게요. 요 아이디 로그인은 아마 하는 방법이 공문으로 왔을 건데 만들어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하고 나면 이게 구글뿐만 아니라 보시듯이 네이버, 뭐 캔바 뭐 이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 기능은 그냥 무료로 쓰는 기능이지만 여기 들어간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나 나중에는 여기에 뭐 딴 것도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뭐더라? 수학 무슨 그런 것도 들어오는데 이게 다 돈 주고 라이센스 얻은 거예요. 구글도 제가 알기로는 돈 주고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네,
그냥 쓸 수 있고 여기 보면 소속 학교가 돼 있잖아요. 이 소속 학교는 아이디는 그대로 쓰고 소속 학교는 옮기면 바꿉니다. 바꾸는 식으로 되고 그 학교마다 관리자가 계셔가지고 여기 들어간 계정을 관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캘린더라든지 이 구글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학교 자체에서 구글을 쓰는 경우에 그거랑 호환이 되진 않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도 구글을 잘 쓰고 있고 학교별로 그 구글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되게 편하게 쓰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구글 쪽이랑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자유롭게 쓰는 기능을 다 넣어주는 건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안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나중에 학교별로 뭐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 학교나 지금 다른 학교는 구글을 워낙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학교 걸로 하자 하는데 다른 학교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뭐 강의 요청이 왔었는데 그 학교는 세종시 구글 계정으로 하겠다. 지금 요 계정으로 하겠다가 돼 있고 여기도 그 우리가 아까 썼던 기능들이 다 되거든요. 그 앱으로 설치 이것도 되고 계정별로 따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앱으로 설치를 하고 나면 계정이 안 꼬입니다. 그 계정에 따라 설치를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캔바나 이런 거는 왠지 다 써보실 것 같고 구글 기능이 사실 약간 완벽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게 라이센스에 따라 호환이 조금 달라가지고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또 채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생 또는 교사와 채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렇게 딱 치면 아까 검색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검색이나 이런 기능들은 좀 어려울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편의적 기능들이 없어지면서 어렵다는 거지. 사실 이걸로 정착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육청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는 네. 네. 어떠한 목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 용어로 이걸 했다. 네. 라든지 뭐 나중에 뭐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뭐 퀘스트로 하라고 한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라는지가 없으니까 네네. 이게 어디까지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셔라라고 안내를 하기가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지금 강의 드린 내용이랑 이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 기능들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식 런칭이 6월 29일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인 화면에서 이 기능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따로따로 돌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클래스룸을 한다면은 학생들을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 아이디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쓰는 구글 아이디의 좋은 점은 학교에서 일괄 생성해서 네, 학생들이 그냥 이 아이디 쓰세요 하면 되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그 온라인 클래스도 그랬잖아요. 학생이 직접 들어와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입은 아마 지금 100인 건데 다 가입시키는 게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 여기 아마 이제 학생들이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들을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라 보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6월 29일 좀 정식 런칭되고 한 학기 그러니까 다음 2학기를 한번 거친 다음에 좀 기능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반 구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단순히 구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센스나 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좀 꼬여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구글 클래스룸이지만 이 자체도 클래스룸이 되고 이 안에 또 네이버 웨이스페이스가 또 들어있고 이 안에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들어있고 이런 양파 같은 구조라서 소위 말해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딱 좋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인지된 문제고 저희도 일관성있게 말씀드린 게 차라리 그냥 구글 기반으로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개발하는 차원에서 자체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넣는 거는 가능한데 이걸 전체를 그냥 구글로 통합을 하거나 호환되게 만드는 건 어렵다. 그래서 이 전체 플랫폼 옛날 온라인 클래스라 보시면 돼요. 이 플랫폼 내에 구글도 연동돼 있고 네이버도 연동돼 있는 양파 같은 구조 그러니까 통안의 통. 그래서 접근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접근 방법. 바로 로그인이 안 되고 여기서 구글로 로그인 하려고 하면 로그인 창이 요 로그인이 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게 정식 런칭이 안 된 상태라서 나온 사례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에듀테크나 디지털 활용이라는 이 정책이 몇 번 엎어지고 다시 생기고 엎어지고 다시 생기고 해서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또 중간에 완전 바뀌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사실 딱 교통정리를 해서 딱 요런 정말 우리가 아는 장점들을 딱 모은 그런 플랫폼을 써라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글을 중심으로 써 보시면 아 구글이 요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서 지메일 가겠습니다. 자, 지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뭐 선생님들이 익숙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원래 업무 메일만 쓰도록 돼 있죠. 코리아 메일. 네. 그래서
지메일을 주 메일로 쓰는 건 좀 어렵겠다 싶고요. 특히 교감 선생님께서는. 다만 팀 내에서 소통을 하거나 또는 이게 공적인 게 아니라 뭔가 학교랑 관련은 되는데 공적인 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에듀테크 업체랑은 이 코리아 메일로 하기에는 접근도 좀 불편하고 뭔가 더 이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서 지메일을 쓰거든요. 지메일의 장점은 얘가 캘린더랑 같이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캘린더에 있는 요 기능들 여기 보면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이 있어서 내가 캘린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메일을 못 받습니다. 휴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기간 동안 메일을 반송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지금은 답장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중 응답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요즘에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스튜디오라는 기능도 들어와 있어요. 스튜디오 기능은 뭐냐면 어떤 메일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달라 하는 자동 기능. 그래서 어떤 메일이 오면 어떻게 라벨을 해달라. 그리고 평소 메일에서는 알림을 안 주다가 긴급이 오면 알림을 하게 해달라. 또는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으면 첨부 파일을 무조건 드라이브에 자동 추가하게 해달라. 이런 기능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메일 같은 경우에 일반 메일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써봤을 때 보안성은 가장 높거든요. 다만 한국 사람의 약간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기능들이 딱 뭔가 다른 한국적인 메일보다는 좀 불편한 감이 있긴 한데 기능은 가장 강력하고 보안도 가장 강력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메일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첨부 파일이 담겨 있는 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창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 채팅에서 공유 기능도 있습니다. 요 지금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을 채팅에서 초대해가지고 채팅 기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첨부 파일이 있을 때 이 첨부 파일을 여기 드라이브에 바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글 생태계 내에서 쓰기 좋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AI 대화 기능도 이 안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민감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뭔가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지메일에서 예를 들면은 내 이메일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이메일에서 그때 어도비 관련 메일을 정리해줘. 저희 학교 최근에 어도비 프리미어 이걸 샀거든요. 학생들이 영상 편집을 한다고 해서. 근데 메일을 어디서 받은 것 같은데 못 찾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맞서네. 이게 아마 개인 메일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메일. 이게 제가 개인 메일 쓸 때랑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개인 메일 같은 게 여기 지미나이가 들어가 있어요. 지미나이가 들어가 있어서 테크놀로지 선택 메일이 요거는 아직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제가 허용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본인의 주 메일이 그러니까 학교 업무 말고 개인 메일로 구글이다. 그리고 구글이 유료 버전이다 할 경우 이거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관련된 메일들을 이렇게 눌러서 어떤 메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일로 이런 여러 연락을 많이 주고받으시는 경우에는 메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챗인데요. 아마 일반 개인 구글에는 채팅 기능이 없어서 낯서실 수 있는데 요게 워크스페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과 그러니까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뭘 물어볼 때 제 연락처를 알려주면 그렇고 안심번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불편하죠. 문자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이게 노출되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채팅으로 연락해. 그러면 얘들이 채팅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 이런 거 됐고 이런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다가 뭘 깔았냐면 요즘에 오픈클로 이런 거 아시나요? 오픈클로 아니면은 에이전트 AI를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서 제가 여기서 동아리도 여기서 운영하거든요. 동아리 채팅방.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경우에 여러 명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뭐 한다. 어디 모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영상이든지 할 것들을 올려줍니다. 영상 같은 것도 최근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올렸는데 이렇게 360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찍는 법도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애들끼리 역할 정한 거 이런 것도 애들이 선생님 이거 나중에 찍어서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헤르메스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 탭봇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지금 여기 좀 아직 저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가 채팅방에서 응답하는 거 외에 이 헤르메스가 저를 대신해서 응답을 해주게 할 수 있어요. 저 대신. 그래서 얘한테 뭔가를 시키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실험적인 단계이긴 한데 학교 거에 이렇게 통합을 한 다음에 이제 일종의 챗봇처럼 쓰는 거죠. 그거 말고도 여기에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미팅을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 같은 거 만들어서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추가 기능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교감 선생님들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점은 채팅을 누르고 여기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도 검색이 다 되거든요. 저희는 과목 성으로 하고 이름을 그 성함으로 해놔가지고 누구누구 선생님 이게 이렇게 학생도 나오고 예를 들면은 영어 선생님이다. 영어라고 치면은 영어 이렇게 전체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래스룸 전체가 또 채팅방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그 영어로 시작되는 선생님들 다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생님을 채팅 시작 이렇게 누르면 채팅이 시작되고 여기다가 뭐 이모티콘, 첨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요즘은 녹음도 들어갔어요. 녹음으로 선생님한테 음성으로 이제 말 걸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채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채팅이 잘 돼 있으면 어떤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회의 단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스팅 캠프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수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문도 할 수 있어요. 구글 챗을 통해서. 이 기능이 그 마이로라고 하는 폴 기능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시작하기 전에 생태계에 얼마나 친숙한지 이렇게 조사도 할 수 있고, 멤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추가를 한다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같은 경우에도 구성 관리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멤버인지 애들이 소유자인지 그리고 뭐 차단이나 삭제 이런 것도 가능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채팅 기능이다. 근데 이거는 다른 AI나 디지털 플랫폼이 잘 안 되고 구글이라는 모두가 쓸 법한 이런 거대한 플랫폼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문서 스프레드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스프레드시트거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저는 이게 단순히 시트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게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은 거거든요. 가로 세로로 어떤 특정 매트릭스가 생기고 어떤 값을 기록하거나 값을 저장해서 그걸 처리하거나 이게 가능한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앱 스크립트입니다. 요즘에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앱 스크립트를 들어가면 이게 원래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구글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요게 제가 알기로는 슬라이드나 독스에도 붙지만 여기에서도 잘 작동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쓸 수가 있냐면 제가 만들어 본 기능 중에 요게 있습니다. 모둠 편성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이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모둠 활동을 어떻게 짜는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냥 내가 딱 이렇게 그냥 고정해 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고착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좋아 죽겠지만 어떤 애들은 맨날 싫은 애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교육의 목적이 다양한 학생들하고 어울리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내가 들어갈 때마다 그 안에 반 애들을 랜덤으로 짜는 걸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쓰이는 엑셀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때까지 짜진 기록이 쫙 누적이 되는 구조인데, 자, 요걸 짤 때는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앱 스크립트란 무지개 모양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지금 보이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코드가 뜨거든요. 근데 이거를 AI가 지금 짤 수가 있죠. 특히 제미나이가 잘 짭니다. 제미나이한테 어떻게 짤 건지 알려주고 이걸 앱 스크립트로 만든다고 하면 AI가 코드 GS라는 요게 엔진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넣으시고요. 인덱스에는 이렇게 넣으세요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코드를 수정하고 할 필요 없이 AI가 짜준 논리들을 일단 넣으면 당연히 하다 보면 좀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버그가 난 부분이 있겠죠. 그럴 때는 AI한테 여기서 버그나 또는 버그난 메시지를 얘한테 주면 얘가 알아서 수정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관리 기능이고 그러면 랜덤 번호 뭐 이런 기능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 제가 이게 조별 편성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네요. 그래서 반별 발표 관리라고 해서 제가 발표하는 대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혜민이가 발표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발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요즘에 아이들이 사실 뭐 AI니까 직접 발표하는 식으로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발표를 했는지 그런 걸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띄워놓고, 자, 승현이가 발표했으니까 1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나면 이게 쉽게 이렇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고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모둠 편성 시스템인데 모둠 편성 프로젝트 이건 것 같습니다. 자, 모둠 편성일 때 테스트 배포를 하면 일단 적용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4반 수업이다. 그럼 4반 도를 편성해줘 하면은 딱 밑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는 제가 짜는 게 아니라 AI가 또는 컴퓨터가 짰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짜 하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마다 제각각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거. 이런 식으로 모둠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반 수업이다. 6반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편성이 되고, 자, 얘들아 이렇게 이동해. 그리고 이렇게 편성한 기록들이 전부 아까 시트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편성했던 기록들이 전부에 시트에 남아서 이게 일종의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쓰이는 얘들이 이렇게 도로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걸 기록하는 거를 제가 다른 게 만든 게 있는데 애들이 조별로 했더니 어떤 활동들을 했더라. 이걸 확인해가지고 이런 조에서는 이런 활동이 됐네. 애들이 이렇게 편성했을 때 많이 발표를 했네. 뭐 이런 것들을 통계내서 학생들의 교우 관계나 뭔가 상호작용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기능들이 앱스 스크립트고, 앱스 스크립트 사용 방법은 구글 시트에서 확장 프로그램 눌러서 앱스 스크립트 들어간 다음에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고
자,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AI에다가 새로운 채팅을 걸고 어떤 걸 넣어볼까요? 1부터 1부터 9, 8, 1, 4, 5, 분명 을 그래서 랜덤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뽑아주는 프로그램을 이걸 앱스 스크립트로 짜겠다고 해야 돼요. 앱스 스크립트로 짜줘. 한다 하는데 자 요걸 할 때 여기에 아까 캔버스 기능이 있었잖아요. 캔버스 기능을 켜놓으면 얘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써서 랜덤 추천기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2번 데이터베이스를 쭉 이렇게 만들고 이 패턴을 얘가 알려나? 아 이거 안 되네. 이런 거 생성할 때도 요즘은 AI로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개의 랜덤 이름을 만들어라고 했을 때 랜덤 이름을 시트에 세로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가상의 명단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반드시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줘야 달라고 해야 적절히 됩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만들어줬고 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상의 시트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에 최소한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값이 들어있는지 정도는 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번호 A열이 번호고 B열이 이름이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좋은 점이 다시 얘가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A열에 번호가 있고 B열에 이름이 있어요. 그거로 이렇게 하면 얘가 캔버스라고 하는 게 쓰고 지었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수정할 부분만 이렇게 얘가 다시 씁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여기 시트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넣는 거고 저장을 한번 하고 하는데 오류가 났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얘한테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보이는 페이지까지 만들 거거든요. 자, 만약에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업무 중에 이런 거 있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뭐 해주는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 구글 제미나이 등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아주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게 제가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코드.j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보통 파트고 이거는 여러 개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HTML을 한 거는 예전에 컴퓨터 공부해 보신 분 알겠지만 껍데기, 웹페이지 껍데기. 그러니까 제가 쓰려는 기능 자체가 껍데기가 필요하잖아요. 번호를 뽑는 버튼이랑 그 번호가 보이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백엔드를 얘가 먼저 만들어줘서 백엔드가 소위 말해서 이 엔진, 코드.js에 들어가는 거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하고 얘가 계속 헤매는 게 제가 캔버스 기능을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파일로 자꾸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계속 문제가 있네. 근데 사용 방법은 이게 추석이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트고 인덱스 HTML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을 만들 때는 여기 플러스 누르고 HTML 추가를 한 다음에 제가 인덱스라고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저장을 하고 여기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서 실행해서 오류 없이 OK가 뜨면 돼요. 처음에는 권한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데이터가 시트에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거다라고 해준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배포를 누르고 처음에는 새 배포를 누른 다음에 유형이 웹앱입니다. 왜냐하면 웹페이지가 있는 형태니까 웹앱으로 테스트로 배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이트 주소가 생성됩니다. 웹앱이기 때문에 웹으로 접속이 되고 이 서버는 구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웹앱으로 배포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정보 공유이기 때문에 웹으로 배포를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공유를 해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들어가서 웹페이지에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두 개치 없는 얘가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처음에는 얘가 두 개를 빼먹었어요. 두 개씩 뭐냐면 이걸 펑션을 열었을 때 맨 처음에 써야 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열리는 그 기능입니다. 얘가 문제없이 됐다면 한 번 배포한 뒤에는 테스트 배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고 초점 시작 버튼이 안 먹네. 안 눌리는 거 맞죠? 사실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투자해서라도 선생님께서 정말 유용하게 쓸만한 거 정도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여러 개를 만들어 봤는데 어떤 것들은 정말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처음에만 재밌었고 별로 이제 시원찮은 것들도 있었어요. 다시 테스트 배포만으로 그러니까 처음 배포한 뒤로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뽑아주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수업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교감 선생님께서 나중에 학교 현장에서 뭐 이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이제 했을 때 이제 뭐 이런 기능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앱스 스크립트였어요. 앱스 스크립트는 구조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 알고리즘, 소위 말해서 코드가 이 코드 GS라는 파일에 들어가고 껍데기, 페이지가 index HTML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제미나이랑 협업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배포해서 처음에는 웹앱으로 배포한 다음에 그 다음엔 테스트 배포로 최종 결과물까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 문서 시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당연하겠지만 그 슬라이드 제가 오늘 만든 연수 자료도 슬라이드에 지금 담아왔는데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 템플릿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제미나이 기능이 요즘 들어와 있습니다.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부터 이미 생성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어설프긴 하더라고요. 베타라 붙어 있죠. 만약에 슬라이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학년 연수 내용을 작성해.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했을 때 얘가 초안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근데 완벽히 만들어준다까지는 아닌데 그냥 빠르게 이렇게 만들거나 내지는 슬라이드 가져오기 하면 기존 PPT를 그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가져오기를 해서 업로드, 찾아보기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많네요. 이제 다른 제 연수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른 걸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떤 연수 자료를 PPT 파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알아서 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공개돼도 되는 연수 자료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원격으로 계속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교직원 회의 같은 데 가서 다른 분이 이제 강의 연수하실 때 제가 연수 자료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했던 거 또는 필요 없는 거 같은 거, 또 분위기상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실시간으로 수정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딱 열면은 원격으로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PPT 내용이 폰트랑 이런 것까지 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도 이렇게 만들어졌 슬라이드가 준비되었다. 뭐가 아직 어설픈 것 같습니다. 이 AI 기능은. 네, 어쨌든 여기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고 여기서 좋았던 게 예를 들면은 이 이미지를 선택하면 여기에 이미지 수정 기능이 생겼거든요. 요걸 누른 다음에 요거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즉석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그 비율 있잖아요. 이미지 비율도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비율이 뭐 9대 16짜리인데 16대 9로 바꿔줘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바꿔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이 슬라이드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프레젠테이션이었고요. 마지막 설문지하고 마칠게요. 설문지 미트나 드라이브는 아마 비슷한 기능이라서 자, 설문지는 최근에 그 폼즈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할 때는 확장자를 new만 붙여주면 됩니다. 폼즈 new 이렇게 하면 그 새로운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AI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 만족도 묻는 설문을 만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만들겠다. 구체적이면 더 좋고요. 어떻게 설문지를 만들겠다면은 얘가 그런 식으로 초안을 짜줍니다. 그럼 처음에 양식 만들어주면 여기서 요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어떤 거는 필수다. 이것도 필수다. 그리고 이것도 필수고 필수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설정해서 응답을 이메일을 수집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익명으로 알리면 수집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제출할 표시는 안 하게 해서 여기에서 사실 AI로 한 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했을 땐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무료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만약에 다 완성됐다면 게시 버튼 누르면 이것을 전체에게 게시를 할지. 그러니까 보통 설문 같은 경우에는 링크만으로 설문을 많이 했잖아요. 링크로 설문한 다음에 게시를 누르면 설문 링크가 만들어지죠. 이 링크를 복사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뿌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바뀌었다. 요즘에 설문 기능이 그 말씀드리고 미트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만드는 모든 기능이 다 드라이브에 들어간다 보면 돼요. 최근에 로고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작업 공간이랑 잠깐만 이거 딴 거구나. 지금 계정이 하도 많이 떠 있어서 학교에서 쓰기 좋은 거 중에 하나는 드라이브 내에 내 드라이브 말고 공유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좋냐면 저희는 학교 활동 사진이나 동아리 내용이나 아니면은 전자교탁에 들어간 내용을 드라이브로 다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부 같은 경우에 각 활동했던 사진이나 영상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쓰는 거는 거의 100테라 넘게 주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이 방송부 동아리끼리 서로 찍은 걸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교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생님들은 읽기 쓰기가 되고 교실에서는 읽기 전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업할 때 여기다가 올려두면은 전체 교실에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교실에서 열어서 작업을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미나이로 지금 다 묶여가는 추세고 다만 유료 버전이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지금 이걸 개인
워크스페이스로 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죠, 사실은. 그리고 학교에서 워크스페이스가 잘 돼 있으면 좋겠지만 안 돼 있는 학교도 많고,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린 요거 있죠, 그 세종시 통합 플랫폼, 여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들어가 봤을 때 저는 유료는 아니지만 또 무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료와 무료 사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도 많이 안 들어가 봐서 확인을 못 해봤지만 여기 보면 용량은 아직 15기가인데 기능이 아까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원래 무료가 50개인데 여기가 100개까지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워크스페이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쓸만은 하다, 요걸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기능들을 좀 더 많이 써보고 싶으시면 개인 구글 아이디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중에 학교에도 통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보시거나 새로 배우신 것을 학교로 하나라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캘린더, 태스크,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고, 소통할 때는 아까 설문이나 챗,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 이걸 정말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노트북에는 요게 저는 정말 효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특히 네, 보직이 처음 바뀌셨을 때 굉장히 뭔가 복잡하잖아요. 할 것도 좀 모르고, 그러니까 할 것이 참고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렵다 하는 경우는 노트북 LM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고 또 교육기관에서 교육 활동이나 행정 업무에서 어떻게 활동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바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도 이런 구글을 적용해서 좀 편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보안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구글은 외국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의 해외 서버에 간출하는 걸로 여겨져서 나일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해외 에듀판에 들어있는 자료를 함부로 탑재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 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좋은 플랫폼이 나온다면 선생님들 업무를 굉장히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미나이, 노트북 LM, 캘린더, 태스크 칩, 메일, 챗, 미트, 문서, 슬라이드, 설문,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기능 중에 솔직히 아니 어설펐던 기능도 있고 막 중간에 잘 안 됐던 기능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연말쯤 되면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께서도 이게 AI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보다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발전할 것 같은데 교육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그런 조금 더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포지션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아이디는 뭐 더 써보셔도 돼요. 지금 18시간인데, 사실 좀 강력한 기능들도 더 있긴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비즈라는 기능이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요게 캔바처럼 영상을 여기서 편집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오 기능을 쓰면 여기에서 영상을 생성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타임라인 보이죠? 막 영상도 만들어서 넣고 막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요 지금 그린 아이디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써보시고 싶으시면 써보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